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뉴만 하는 강의가 8번째인 거죠. 오늘 8번째로 팔꿈치와 전환을 할 텐데, 지난번에 어깨를 했죠. 이제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서 팔꿈치와 전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팔꿈치와 전환을 같이 보느냐면은 뭔가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팔꿈치와 전환을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을 기능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팔꿈치와 전환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손의 위치와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손이 가서 얘를 잡을 거라면은 팔꿈치는 손이 이 물체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죠. 팔꿈치가 펴지면 멀리 걸 잡을 수 있는 거고, 접을수록 가까이 걸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팔꿈치가 거리를 조절하고 나면은 전환에서 회외 회내가 일어나면서 얘를 이렇게 잡을 건지, 이렇게 잡을 건지, 이렇게 잡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잡을 건지, 이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와 전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꼭 나중에 보면 이런 팔꿈치에 있는 관절이 굴곡, 신전, 회전이랑 같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꿈치와 전환에 있는 관절들을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 우리가 흔히 팔꿈치라고 하는 관절은 상완골이랑 그리고 울나 그리고 라디우스 척골 요골이 만나서 관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완골이랑 척골이 만나는 관절이 하나 있고, 그래서 휴머러스 울나 조인트가 하나 있고, 상완골이랑 요골이 만나는 관절이 하나 있죠. 휴머러스 라디알 조인트.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로 팔꿈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일단 휴머러스랑 울나가 만나는 조인트를 휴머러스 울나 조인트라고 하는 건데, 휴머러스에는 활차가 있죠. 그래서 트로킬라가 있는데, 이 활차가 우리말로 하면 약간 도르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동글게 생겼죠. 그 활차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실을 감아 놓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라면은, 척골에 있는 트로켈러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트로켈러치라는 거는, 잠시만 봅시다. 여기 척골이라면 올라가 있죠. 올라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올레크레논 프로세스라고 해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레크레논 프로세서가 있는 건데, 올레크레논 프로세서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활차를 이렇게 싸고, 이 활차 모양 있죠. 활차 모양을 올레크레논이 이렇게 딱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고, 지금 이건 정면이라서 근데 뒤쪽에는 이 올레크레논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주두화가 있어요. 올레크레논 포사가 있어요. 그래서 활차를 딱 감싸고 팔꿈치가 다 펴지면은 뒤에가 이렇게 딱 걸리는 작용이 있게 돼요. 구조적으로 엄청 튼튼하고 안정적일 수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휴머러스랑 라디알이 만나는 휴머로 라디알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에도 휴머러스에 있는 캐피툴럼, 이 우리말로 하면 소두, 캐피툴럼이라고 하는데 소두랑 그 다음에 라디알 헤드의 윗부분 포베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요골두와 약간 살짝 들어간 공간이군요. 위에 작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둥글둥글한 머리가 있고, 그 머리가 받쳐줄 수 있는 약간 온폭한 홈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휴머럴 라디알 조인트가 되는데, 휴머럴 라디알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굴곡 신전 작용도 하게 되고 회전하는 작용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환의 회외, 회내도 회내, 해외에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굴곡 신전에도 힘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환으로 오는 힘을 팔꿈치로, 손에서 들어오는 힘을 어깨 쪽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머로 울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굴곡 신전만 하게 되죠. 굴곡 신전만 하고, 굴곡 신전하는데 이 올레크레논 프로세서에 있어서 활차랑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엄청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탁 맞물리니까 회전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휴머러 울라 조인트에서는 굴곡 신전만 순수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휴머러 라디알 조인트에서는 굴곡 신전들이 일어나면서 전환의 회내, 해외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에서의 회내, 회외가 일어나는 조인트를 가까이 있는 울라와 라디알이 만난 데에서 프록시말 라디오 울라 조인트가 하나 있고, 멀리 있는 디스탈 라디오 울라 조인트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록시말 라디오 울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디우스고 울라면 여기 프록시말인 거예요. 이게 근위 요척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얘가 있으면 이 헤드가 있고 헤드가 만나는 절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우스 헤드랑 요골두랑 그리고 라디우스 너치 요골 저든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라디우스 너치라고 하긴 한데 여기군요. 라디알 너치. 근데 라디알 너치는 울라에 있는 거예요. 첫 골에 라디알 너치가 있는 거예요. 첫 골에 있는 라디알 너치랑 라디알 헤드가 만난 거고 여기에서는 뭐 글라이딩, 롤링이 일어나지 않고 회전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우스 헤드가 여기를 싸고 있는 죄송합니다. 애뉴랄 리가먼트로인데 이 리가먼트가 딱 싸고 있으니까 헤드가 있으면 헤드를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끄러지거나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없고 거기서 회전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축회전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디스탈 라디올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머리처럼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라디우스가 울라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울라가 있으면 라디우스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타고 움직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말 디스탈 라디올라 조인트를 통해서 전환의 회내, 회외,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팔꿈치 전환의 가동 범위를 볼 텐데 굴곡 같은 경우에는 최대 굴곡하면 145도, 최대 신전하면은 0도가 아니라 5도까지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5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전부 다 쓰기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펑셔널한 레인지가 있어요. 그걸 130도에서 30도 정도까지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펴지거나 완전히 다 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130도 정도 접히고 30도 정도 펴지면은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내 회외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왼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슈피네이션인 거죠. 회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프로네이션. 자, 보세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 왼손을 기준으로 이쪽이 안쪽이고 바깥쪽이잖아요. 회내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들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깥쪽이 이렇게 들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외 프로네이션이라는 거고 안쪽에 들리는 걸 회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손바닥이 올라오는 걸 슈피네이션, 회내. 그리고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거를 프로네이션, 해외라고 하게 됩니다. 이 용어가 헷갈려서 어쨌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엄지를 기준으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헷갈리지 않게. 저도 잘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도 있는데 처음에는 슈피네이션은 거의 85도, 거의 90도,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돌리면 거의 90도 가까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85도 정도가 정상인 거고 안쪽으로 돌아온 건 조금 더 적게 돼요. 근데 손목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와서 엄지가 내려가면은 거의 90도처럼 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환에서의 움직임은 한 75도 정도까지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끝까지 갈 필요 한 50도, 50도 정도 하면은 움직임이 대부분 다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 정도의 움직임들이 있고 기능적인 움직임이 좀 더 작은 각도만 있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아스트로 키네매틱을 봐야겠죠. 아까 이 각도 움직이는 게 오스테오 키네매틱인 거죠. 이 정도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관절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 하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얘가 울라죠. 그리고 얘가 휴머러스인 거고 얘는 휴머러스이고 얘는 라디우스. 이거는 휴머러스 울라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머러스 울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울라가 이렇게 원래 크레논이 있어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휴머러스의 활차에 이렇게 걸린다 했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울라가 움직일 테니까 울라가 오목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는 동안에 롤링이 위쪽으로 굴곡하면은 롤링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롤링이 오는 동안에 똑같이 슬라이딩도 같은 방향, 오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라디우스도 똑같아요. 라디우스도 오목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목한 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쉬워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플렉션은 반대로 되겠죠. 똑같이 롤링과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익스텐션이 되는 거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플렉션인 거고 반대쪽으로 내려오면은 익스텐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자, 오픈 키네매틱에서는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엘보의 라디우스랑 휴머러스랑 하는 관절에서는 굴곡 신전이 주로 일어나는데 올라도 그렇고 라디우스도 그렇고 둘 다 오목이니까 글라이딩 롤링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이제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할 때는 첫 골을 기준으로 올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첫 골을 기준으로 요골이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를 기준으로 라디우스가 움직이는 건데, 걔 올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올라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 크레놀이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적이라서. 안정적으로 얘가 있는 상태에서 라디우스가 움직이는 거죠. 네, 라디우스가 있으면 라디우스가 근위가 있고 원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위 요촉 관절에서는 축회전만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보듯이 올라가 픽스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 로테이션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라디우스의 헤드가 로테이션만 일어나게 되고, 밑에 쪽에서 원위 쪽에서 수피네이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골이 여기 있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골이 이쪽에 있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첫 골의 안쪽에 있다가 첫 골의 바깥쪽으로 가는 게 수피네이션이 되는 거죠. 수피네이션이 되는 동안 요골이 첫 골 둘을 타고 또 이렇게 글라이딩 롤링 일어나는데 라디우스가 오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이 움직이면은 결국엔 똑같이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슈피네이션 됐던 거에서 프로네이션은 반대로 일어나겠죠. 똑같이 픽스 올라가 픽스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디우스가 안쪽으로 축회전이 일어나는 거고, 라디우스가 타고 돌아가면서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쉽게 요촉 관절이 되게 구조적으로 탁 맞아 떨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회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척골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척골을 따라서 라디우스가 타고 넘어가는데 위쪽에서는 타고 넘어가지 않고 회전만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해보면은 척골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수피네이션 돼 있을 땐 척골의 오른쪽에 라디우스가 있다가 프로네이션 되면 척골의 왼쪽에 라디우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우스가 척골을 타고 넘어갔다는 뜻이죠. 근데 근위를 보면은 수피네이션 되어 있든 프로네이션 되어 있던 척골은 안쪽에 요골은 바깥쪽에 있어요. 그 말은 얘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축회전만 일어난다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하는 동안에는, 특히 프로네이션 하는 동안에는 프로네이터가 작동을 할 거잖아요. 그냥 프로네이터 같은 경우에 원회내 프로네이터 테레스 원회내근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왼쪽 팔꿈치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디알 에피콘다일 쪽에서 바깥쪽 라디우스로 붙어 있으니까 라디우스를 이렇게 당겨오죠. 내 힘선 방향이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니까 얘가 힘을 주면 라디우스를 프로네이션 시키는과 동시에 약간 위쪽으로, 라디우스를 위쪽으로 압박하는 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크류 홈 모션이라고, 무릎에서 무릎이 펴질 때 회전하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팔꿈치에서도 이걸 스크류 홈 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네이션 되게 되면은 프로네이터가 당겨 올리면서 요골두를 압박해 주는 거죠. 요골두 같은 경우에는 탈굴되기가 쉽죠. 요골두는 모양 자체가 보면은 인대로 싸져 있는 거지 구조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캐피툴럼이 있고 여기 요골두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빠지지 않게 최대한 그 인대들이 보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빠져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거의 안 빠지는데 아이들이 잘 빠지죠. 아이들 빠질 때 이거를 팔을 딱 당겼을 때 팔꿈치가 빠진다고 하는 게 주로가 아니라 거의 애들 가다가 팔을 딱 당기면은 하면서 애가 팔꿈치를 못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골두가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골두가 빠져서 애를 다시 요골두를 굴곡 신전하면서 회하면서 이렇게 하면 탁 맞춰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로 얘가 빠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빠지는데 이 해외를 하게,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프로네이터가 압박을 하면서 요골두를 관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작용을 스크루 홈 모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이 하는 전반적인 기능이 뭐냐면 스테빌리티죠. 스테빌리티를 뭘 말하냐면은 손이 이쪽에 와서 뭔가 작업을 하려면은 팔꿈치랑 전환이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손이 이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손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려면은 전환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팔꿈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성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손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포스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오면은 그 힘을 몸통 쪽으로, 어깨 쪽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관절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이죠. 컴프레션 할 때는 팔꿈치에서는 척골이 더 중요한 관절이에요. 척골이 더 튼튼하고 구조적으로 단단한 관절이라고 하면은 더 크기도 크고, 근데 손목으로 가면은 요골이 더 크게 되죠. 요골이 더 크니까 손목이 이렇게 압박하는 힘이 주어지게 되면은 척골로 가는 힘보다 요골로 가는 압박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골이 위로 당겨지게 되면은 요골두가 컴프레션을 많이 받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골 쪽으로 해서 힘이 전달이 더 많이 되기는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작은 요골이 큰 힘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척골 쪽으로 힘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힘을 전달할 때 여기 있는 이 막이 있는데, 이거를 골간막,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이라 하는데, 얘가 척골 쪽으로 힘을 전달해줘. 압박하는 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골간막을,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을 당기게 되고, 이 힘이 여기로 요 척골도 같이 당겨 올려주는 힘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실까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요골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힘이 들어왔을 때 위로 요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아래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척골을 올리는 힘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로 왔을 때는 요쪽 관절이나 이제 상완 요골 관절이나 상완 척골 관절로 이렇게 힘이 두 개 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주로 우리가 손을 짚을 때는 요골 쪽으로 컴프레션이나 요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낙상에서 손을 짚고 팔이 부러졌다면은 거의 대부분 요골이 부러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골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요골로 들어오는 힘을 이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 그러니까 골간막을 통해서 척골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팔꿈치로 왔을 때는 좀 불안정한 요골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척골을 통해서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무언가 물건을 들고 당기거나 아니면 들고 움직이는,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으면은 밑으로 당기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컴프레션이나 인장력, 텐션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당기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들고 당겨요. 척골은 이렇게 딱 걸려 있으니까 잘 빠지지 않죠. 올레크레논 포스에 올레크레논이 이렇게 딱 걸려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요골은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니까 빠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요골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질 때 주로 당겨지게 되면 여기가 톡 빠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갑자기 당겼을 때 잘 빠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브라키올 라디알리스가 큰 힘을 내는 거죠. 브라키올 라디알리스가 이렇게 라디알에서 휴머러스로 붙어 있으니까 컴프레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오블리크 코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블리크 코드는 척골에서 요골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요골이 이렇게 당겨서 내려갈 때, 척골에서 요골 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치우고 해볼까요? 척골에서 요골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요골이 이렇게 빠져 내려갈 것 같으면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텐션을 만들어, 장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견인력, 이게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블릭 코드도 중요한 거고, 브라키올 라디알리스도 중요한 거고, 근데 어린 아이일 때는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빠지기가 쉽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오픈 키네틱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했던 거고, 이제 크로즈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손을 바닥에 짚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밀거나 할 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반대로 해요. 체중을 지지하게 되면은 손목에서는 요거를 통해서 지지를 한다잖아요. 요골이 이제 축이 되는 거고, 척골이 돌아가게 돼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을 짚고 팔꿈치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움직일 때 요거를 기준으로 척골이 움직이게 돼요.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척골은 딱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척골의 움직임이 뭐냐면 척골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완골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통 이렇게 짚고 있으면은 팔을 짚는다고 하면 상완골은 살짝 내회전되어 있는 채로 팔꿈치를 지지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상완골이 외회전되면은 그 외회전되는 그만큼 전환이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여기 표현했을 때는 라디우스가 픽스되어 있고 울라가 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라가 도는 게보다는 상완골이랑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척골이 단독 회전에 척골이 상완골이 내회전 외회전 하는 만큼 척골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손에서의 수피네이션이나 프로네이션이 제한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정도 와서 프로네이션 이만큼 돼야지 무언가를 집을 수 있는 건데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집기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때 팔이 움직이죠. 상완골이 내회전되면서 수피네이션을 만들어줘서 해요. 그래서 수피네이션 좀 안 되면은 불편하기는 한데 팔을 통해서 보상을 하기가 쉬워요. 대신 이제 프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네이션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프로네이션 이거까지밖에 안 돼. 그럼 이제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바깥으로 빠지는 건 쉬운데 안으로 들어온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몸통에 막히니까. 그래서 프로네이션이 잘 안 돼. 그리고 프로네이션이 안 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수를 할 때 물을 이렇게 받아서 와야 하잖아요. 그럼 프로네이션 완전히 되어야지만 돼요. 세수를 할 때 팔꿈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네이션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네이션이 많이 안 되면 세수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느 쪽이 프로네이션 안 되면 한 손으로 세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전환에서의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제한되면은 그건 팔꿈치를 가지고, 팔꿈치 한다. 상완골을 가지고 어깨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보상을 할 때 프로네이션을 보상하기는 좀 좋은데 수피네이션을 보상하기는 좀 더 어렵죠. 수피네이션이 이만큼, 제가 아까 반대로 말했나? 수피네이션이 이렇게 되어야지 물을 떠서 세수를 할 수 있는데 수피네이션이 안 되면은 팔꿈치를 한없이 안으로 넣어야지 뭐 수피네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팔꿈치를 안으로 넣는 거는 어차피 몸통에 막혀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피네이션이 안 되면은 좀 더 불편해요. 프로네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는 팔꿈치 이렇게 벌리면 언제든지 프로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있으면 이제 중립에 있는 거죠. 중립에서 프로네이션을 이렇게 시켜야 하는데 프로네이션이 안 되면은 이렇게 해도 프로네이션이 자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육을 보자고 하면은 팔꿈치에서는 굴곡, 신전, 그리고 전환에서 해외, 회내, 해외,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이렇게 되네.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굴곡시키는 근육, 신전시키는 근육, 프로네이션 근육, 그리고 슈피네이션 근육이 있겠죠. 일단 플렉션 시키는 플렉서들을 보자면은 크게 바이셉스가 있는 거죠. 상완 유두근이 있는 거고. 잠시만요. 바이셉스가 있는데 바이셉스가 대표적인 팔꿈치의 굴곡근인 거죠. 그리고 세 가지가 있죠. 바이셉스가 있고 브라키알리스 상완근이 있고 브라키알 라디알리스 상완 요골근이 있고. 일단 첫 번째 브라키알리스 상완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굴곡 자극만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상완근은 상완골에서 울라로 가 있어요. 척골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척골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지 않죠. 척골은 회전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완골이랑 척골이 붙어 있는데 상완골을 기준으로 척골을 회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상완골에 척골이 같이 회전을 할 수 있어도. 어쨌든 그래서 상완골에 붙어서 척골로 가는 브라키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할 수는 없고 회내나 해외 없이 순수하게 굴곡만 하게 되는 거고, 바이셉스 같은 경우에는 붙을 때 위에 와서 견봉에도 붙게 되고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도 붙게 되고 관절 안쪽에 들어가서 붙게 되는데 어쨌든 요 라디우스로 와서 붙게 되죠. 라디우스에 와서 붙게 이렇게 해야겠다. 라디우스에 와서 붙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전체로 라디우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완골에서 이렇게 와서 라디우스의 안쪽 면 뒤쪽 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면은 수피네이션을 시키게 되겠죠. 앞쪽으로 뒤쪽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이셉스 같은 경우에는 굴곡근이기도 하면서 수피네이션을 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이 되겠죠. 바이셉스가 수피네이션 시키는 걸 확인하기 쉬워요.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서 해외를 프로네이션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바이셉스를 잡아놓고 굴곡을 시켰을 때 바이셉스에 힘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느껴보는구나. 거기서 해외를 시키는 거죠. 해외를 시켜서 해보면은 바이셉스 훨씬 힘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바이셉스는 해외되었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브라키오 라디알리스는 좀 신기한 근육이에요. 왜냐면 여기 요골에 이쪽 위쪽 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슈피네이션 된 상태에서 굴곡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쪽으로 당겨오죠. 그래서 요거를 중립으로 만들려고 해요. 슈피네이션 돼 있으면은 굴곡하는 프로네이션 시키면서 굴곡하려고 하고, 프로네이션 돼 있는 상태라면은 굴곡하면서 슈피네이션을 시켜서 중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을, 약간 신기하죠.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 네, 팔꿈치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팔꿈치가 굴곡될 때는 어깨의 작용이 중요해요. 팔꿈치가 굴곡된다는 거는 무언가를 잡아서 나 쪽으로 당겨오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뭘 잡아서 당겨오는데, 이렇게 당겨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당겨오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당겨오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이게 뭐 어깨에서의 신전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굴곡근들 자체도 이렇게 당겨졌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텐데, 만약에 굴곡근, 특히 이 바이셉스 롱헤드가 처음에 30cm라 생각하잖아요. 어깨를 플렉션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굴곡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30cm이던 바이셉스를 한 23cm까지 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7초 정도가 걸리는 거죠. 23, 7초. 네, 만약에 어깨를 신전하면서 굴곡하게 되면은 25cm가 돼요. 훨씬 더 짧아지는 게 좀 적죠. 그리고 시간은 5cm예요. 1초에 7cm를 움직이냐, 1초에 5cm를 움직이냐. 그러면 5cm를 움직이는 게 속도가 더 느린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게 중요한데,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근육의 힘이라 할 때 근육이 끝범위보다는 중간 범위에서 더 큰 힘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3cm만큼 많이 짧아졌을 때보다는 20cm 조금 덜 짧아졌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속도가 빠를수록 혹은 속도가 느릴수록 언제 더 큰 힘을 내죠? 속도가 느릴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cm는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5cm는 더 적게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25cm도 5cm 움직이는 것도 중간 범위에 가 있는 거고, 속도도 더 느리기 때문에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어깨가 신전되면서 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굽히면서 무언가를 당겨올 때는 어깨를 신전시키는 델토이드 후방 섬유들이 작용이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텐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텐서도 여기서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셉스가 작용하는 동안에는 델토이드가 해서 같이 작용을 해줘요. 이렇게 당겼을 때 팔꿈치의 굴곡과 어깨의 신전이 같이 해야지 큰 힘을 낼 수 있듯이, 팔꿈치의 신전과 어깨의 굴곡이 같이 해야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삼두만 하는 거랑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미는 거랑 이게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게 뭐 작용하는 다른 근육들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트라이셉스만 봤을 때도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속도가 짧아지는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더 여유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오케이? 바이셉스랑 트라이셉스는 어깨에 델토이드랑 같이 작용을 해야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거 해놓고, 뭐, 트라이셉스는 쉽죠? 롱 헤드가 있고, 라테랄 헤드가 있고, 메디얼 헤드가 있는데, 라테랄 메디얼 같은 경우에는 사원골에 붙어 있는 거고, 롱 헤드는 견갑골에 와서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 헤드는 어깨의 움직임, 어깨의 신전도 같이 만들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팔꿈치의 신전만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피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스피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죠. 울라에서 라디우스 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스피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네이션을 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이 스피네이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셉스,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셉스가 라디우스의 안쪽 뒤쪽에 붙어서 라디우스를 이 방향으로
여기가 라디우스로 치면은 라디우스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줘서 스피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프레이토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토 쿼드라투스는 이쪽에서 손목 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는 거고, 프레이토 테레스의 원 헤넥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면서 라디우스 헤드를 압박해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고 했죠. 힘선이 이렇게 되어서. 오케이, 여기까지가 준비했던 팔꿈치와 전환의 기능인데, 잠깐 짧게 정리를 하자면 팔꿈치와 전환은 결국 손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손에 이 위치에 가 있을 건지, 이 위치에 가 있을 건지, 아니면 이 위치에 가 있을 건지, 이 위치에 가 있을 건지. 그래서 팔꿈치가 길이를 조절하고 전환이 얘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해를 통해서 회외 회내를 통해서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이랑 척골, 상완골이랑 요골이 만나는 관절이 있는데, 상완 척골 관절이 구조적으로 아주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굴곡 신전밖에 없고, 라디우스는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라서 축회전이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완 요골 관절은 굴곡 신전에서 작용하고 회내 해외에서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해내 해외를 만드는 중요한 관절은 근위 요촉, 원위 요촉 관절인 거죠. 근위에서는 척골을 고정으로 라디우스 헤드가 축회전을 하는 거고, 원위에서는 척골을 타고 라디우스가 넘어 다닌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굴곡하는 근육들, 신전하는 근육들, 회내 시키는 근육들, 해외 시키는 근육들이 있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어깨와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톡방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또 우리가 무슨 내용을 공부할지 미리 공지를 하기도 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단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